10, 15 부동산 대책 상당히 강력합니다. 제가 볼 때도. 묶인 지역도 그냥 수도권이 다 묶여버렸죠. 이렇게. 주된 내용은 이제 대출 규제죠. 그죠? 15억 초과 4억, 25억 초과에는 2억으로 대출 한도가 대출 완전히 옥죄입니다. 거기에다가 전세 대출까지 이제는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요.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의 그 뒷구멍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걸 더 걱정을 해야 되는지. 일단은 갭 투자를 원천 차단을 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대출을 끼고 전세를 끼고 근데 그 전세조차도 지금 옥죄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래량 소멸 정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을 사려면은 자금 주초도 해야 돼. 게다가 요번 아니었지만 지난번처럼 2년도 거주를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상 기본적으로는 투기를 차단하다 못해 이제 거래량을 이제 올스톱 시켜버리는 정책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두고 나서 다른 걸 아무리 규제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여전히 지금도 두 개를 놔둔 채로 딴 걸 하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근데 이게 다른 게 지금은 과거랑 다른 게 이게 여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투기 세력들이 지금 매수해서 들어가서 출구가 안 보일 것 같아요. 저라면은 본인들도 갭 투자로 막 사가지고 또 다음 갭 투자가 들어올 때 막 팔고. 어떤 분은 취득세 중과가 엄청난 제재처럼 생각하시는데 뭐 취득세가 한 5% 더 늘어난다고 해서 기존에서 실거래가 허수거래로 6개월 만에 막 50% 폭등을 시키고 나면은 그리고 그거를 사줄 다른 다주택자들이 또 존재한다면은 취득세 중과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양도세 중과가 3주택까지가 아니라 5주택 이상만이라도 좀 강력하게 시행이 됐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뭐다 안 잡힌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러면 잡히죠, 여러분. 이러면 이제 내년, 내후년 가서 잡히는데 이게 잡히는 패턴이 다르다고요. 지금 어떤 아파트라는 강남 아파트라는 건물에 어떤 매수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도 이루어지고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가둬버리고 이 중에 무리한 사람들은 그대로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무슨 길이 있어요, 여러분? 거래량이 지금 시행돼서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거래량이 10분의 1로 위축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경매가 내년도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정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면은 주식은 이런 차트가 비일비재하지만은 부동산에서는 단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경매가 쏟아질 수밖에 없어서 은행권의 경제 위기가 전염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부동산의 문제가 이제 은행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 장기 하향을 시켜서 이렇게 최대한 떨어뜨리긴 떨어뜨리는데 최대한 늦게 떨어뜨려서 어느 지점에서 길게 끌어서 다시 10년 후 20년 후 상승시키는 이러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과 단기에 떨어져서 금융위의 충격을 받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모델이 돼서 잃어버린 30년이 된 거고요. 어떻게든 이게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고 어떤 환자가 수술해야 할 부위가 배예요, 배. 대장이란 말이야. 대장은 건들지 않고 자꾸 여기저기를 들쑤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여기저기 들쑤시고 마취하고 하면은 결국 마취가 되겠죠. 근데 그런 식의 마취가 나중에 너무 심하게 오면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동산은 단기 급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제는 단 하나의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지금 예외 조항이 없어요. 일본의 모델로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래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이냐? 거의 이제 도쿄가 원래를 회복하는데 거의 30년 가까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남으로 치면은 강남이 뭐 30억이든 아니면 또 실거래가로 올려서 내년 초에 40억을 찍던지 간에 30억짜리가 그게 다시 40억 고점을 회복하는데 거의 30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일본의 모델이 그런 모델입니다. 다만 일본보다는 길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긴 하는데 최소 10년을 봐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주택에 대해서 좀 글을 많이 남기니까는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가 많지 않다. 다주택자는 많지가 않죠. 소수의 다주택자가 가진 집수가 많은 거예요. 다주택 상위 10%가 100만 원잖아요. 투기 소수의 자본에 소수의 다주택자들이 하는 그 집들이 많다는 것은 그냥 통계에 나와 있는 사실인데 사람들 모르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불과 작년 재작년 중국을 기억하시죠? 중국이 22년부터 부동산이 꺾인 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꺾인 다음에 금리도 낮추고 지준율도 낮추고 엄청나게 돈을 풀은 그 결과에도 지금 30-40%가량 급락을 단계에 맞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주식이 올랐지 부동산이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이 허수거래로 시세를 그냥 조작하는 일들이 그동안 너무너무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도 약했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부양해도 무너지는 저 시기에 강남은 실거래가 허수거래로 부지런히 둔촌 살리기를 한 겁니다. 이 실거래가를 끝까지 손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어찌저찌 강남 아파트는 가격은 버티려겠지만 실제적으로 거래량 소멸로 매도를 못하니까는 경매가 쏟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실거래가 허수거래의 증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올해 1월에서 7월이거든요. 그죠?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그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있었던 윤석열의 그 풀어헤치는 정책 그것에도 불구하고 경매는 증가되고 있단 말이에요. 강남, 서초, 송파까지 이렇게 이 증가폭이 50%가 넘잖아요. 금리가 오른 게 계속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제는 거래까지 나머지 거래마저 막아놨어. 고가주택. 내년도 하반기 때 얼마나 많은 경매가 쏟아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부동산으로 망하는 건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느 나라가 망하기 위해선 딴 거 없어요. 끝도 없이 급등을 허락하고 투기와 급등을 허락하고 바로잡지 않고 그러다가 안 잡히고 그래서 급락하면 부동산으로 나라가 망하면 급등하고 급락하면 심플하게 일본처럼 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심한 규제가 들어가다가 결론 내겠습니다. 강남 아파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히 힘든 10년 이상을 맞이하게 됐고요.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율이라도 좀 한 1,000원 근처에 있으면은 돈을 찍어서 어떻게 해보거나 어떻게 뭐가 될 텐데 환율도 지금 1,400원이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남 금락 믿는 자여 어이하